제6회 하천소 국수배 영재정산 기념대국입니다. 현재 합천군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영재 대표 박현수 선수입니다. 정상 대표 박정환 네. 구단이고요. 지금 이제 청와대 그 집무실과 똑같은 곳이 재현이 재현되는데 영화 세트장이라고 합니다. 네, 아직 착수를 하지 않았고 네, 일단 나와 끊는 수는 포기를 했네요. 혹시 아마 정다운 캐스터 얘기한 대로 백이 끈으로 오면 크게 상대해주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또 들여다봐져 있는 것을 네. 잊기에는 좀 무색하니까 네. 좀 효율적으로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흙은 이런 데를 이제 지키게 되죠. 두지 않으면은 이제 들여다보고 이을 때 나와 끊어서 이제 전체가 다 잡힙니다. 네. 근데 이쪽에 돌이 있을 때는 이렇게 두더라도 나와서 끊게 되니까 양단수가 돼서 끊는 수가 다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둔다라고 하면 이제 이쪽이 가장 기본형이고요. 백이 이제 받아야 되겠죠. 이제 모양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한 다음에 흙은 이쪽을 막아서 이쪽 전체를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살려줄 수도 있고, 네, 그럼 백이 넘어갑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안전하게 다시 잡으러 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흙을 안정시켜 네. 놓고 또 실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네요. 네. 아마 지금 이 장면이 이 바둑에서 이제 흙이 박정환 선수가 유일하게 어떤 고민을 좀 할 것 같아요. 어떤 작전이 좀 기로이다 보니까 좀 생각을 할 듯 합니다. 네. 2018년도도 박정환 구단 아직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KBS 바둑왕전을 우승했고 또 월드 바둑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요. 요즘 이제 CCTV 중국 CCTV 하세배에서도 네. 우승했고요. 지금 몽백카배에서도 올해 1월에 펼쳐졌죠. 네, 그 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지금 올해 열린 세계 대회에서는 일단은 모두 박정환 선수가 단기전이긴 합니다만 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세계대회도 기대가 되고요. 네, 이제 LG배도 곧 시작을 하고 이제 삼성화재배 등등 많은 대회가 있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가 올해 그동안 좀 세계대회 우승에 좀 목말라 했는데 네, 올해는 좀 정식 기전에서도 우승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박정환 선수도 약간 좀 부담이 있었던 게 국내 대회, 국내에서 1인자는 뭐 이미 다 인정하는데 왜 국내 대회 1인자가 세계 대회 나가면 우승을 못 하고 있냐,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박정환 선수가 못한 건 아니지만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너무 많이 우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꼭 이제 비교 대상이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1인자의 어떤 좀 괴로움이 있었을 텐데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이 말끔히 해소가 될 듯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이 무거운 짐을 혼자 네. 짊어진 것처럼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이 있었을 네. 것 같은데요. 그래서 1인자라는 자리가 굉장히 왕관이죠. 아주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왕의 자리이긴 합니다만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수 있는 사람만 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한 판을 져도 뭐 보통 사람들이 한 판 지면 졌냐 그러지만 1인자가 한 판 지면 그 자체가 뉴스거리가 되니까요. 네. 아까 보여주신 참고도가 우선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박정환 선수는 너무 무난하다라는 거겠죠, 지금. 네. 무난하다라는 거고, 이제 꼭 이렇게 무난하게 흘러가야 될 듯한 장면에서 항상 1인자들은 꼭 다른 수를 두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른 수가 잘 보이진 않네요. 네.
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전투를 거는 건데,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흙이 너무 불리합니다. 백의 주변에 돌들이 많죠. 네. 이 뭐 이게 아무리 전투가 세도 이렇게 상대들이 많은 데서는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한 점을 끌고 나오는 거는 일단 이 마늘모 한 방으로 요 돌이 이제 잡히니까요. 요석이 잡히면은 흑로선 낙이 없죠. 그래서 뭐 특별히 좋은 수가 보이진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금 당장 변화를 구한다기보다는 네, 뭐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이쪽을 빨리 처리를 하고 혹은 여기를 두고 백이 이쪽을 받아주게 되면 이제 바싹 다가가서 이도를 압박하는 게 뭐 제일 무난한데요. 뭐 흙이 나쁘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네. 예상 외로 네, 일감을 두었습니다. 예상 외로 제가 맞췄네요. 네, 보통 매번 틀리는데 네. 그만큼 여기서는 좀 변화가 없긴 했나 봅니다. 아, 네. 안쪽으로. 제가 무려 두 수나 맞췄는데요. 네. 왜냐면은 굉장히 기뻐하시는 네. 것 같은데요. 원래 이 프로 아니 해설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기사들이 이창호 구단, 이세돌 구단, 박정원 구단 바둑이거든요. 너무 변화무쌍해갖고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꼭 거기를 둬요. 네. 근데 오늘은 거꾸로인데요. 박현수 선수가 거기를 두네요. 무슨 뜻인가요? 그러게요. 야, 이 수는 글쎄 왜 두는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은 받아주게 되면은 결국은 여기 백은 둬야 되지 않나요? 어떤 의도인지 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글쎄요, 뭐 이쪽을 치받고 이쪽을 받아주게 되면은 글쎄 여기가 득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만 일단 박현수 선수가 오히려 지금 박종환 선수처럼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보통 이게 저희가 그냥 찌른다라고 하잖아요. 저런 수를. 찌르는 수를 둘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악수예요. 자충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찌르는 수를 둘 때는 어떤 수를 두냐면은 찌르고 막을 때 끊으려고 두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지금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자충이거나 혹은 무의미한 수가 많죠. 거기를 왜 찔렀을까요? 네. 받아 주면은 특별한 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여기나 두 점머리 얻어맞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둬야 되는데요. 네, 박정환 선수도 네, 의아해 할 것 같습니다. 도대체 거기 왜 찌르지? 보통 이제 찌를 때는 끊으려고 두는 건데 지금 끊을 수가 없고 오히려 호구 자리가 되니까 악수입니다. 보통은. 어떤 의미인지는 좀 몇 수 더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예 그쪽으로 늘었네요. 네. 이렇게 둬도 백이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쪽에 돌이 와도 백이 아까는 이제 붙여서 둘 수가 있었는데 지금 패가 되니까 넘어가는 형태가 좀 어려워집니다. 네. 지금 분위기로는 박현수 선수가 받을 것 같지는 않네요. 받게 되면은 이게 대학수가 돼서 이쪽을 틀어 막히게 되면은 아까는 넘어가면 그만인데 이제는 패가 남아 있으니까 백은 한 번에 넘어갈 수가 없고요. 네. 그럼 보통 이제 기력이 세신 분들은 또 비마로 넘어가면 되지 않냐라고 하시겠지만 틀어 막히면 이 형태도 찝는 게 선수가 남아서 한 점을 따내면은 이쪽 이어야 되겠죠. 패맛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에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찌른 수가 득이 되는 경우는 딱 하나 밀고 나가거나 이쪽을 뒀을 때 외에는 네. 별로 없는 거죠. 중앙 쪽의 행마가 네. 달라지지 않는 이상은 악수가 되는 거군요. 네. 아, 늘었어요? 네.
일단 조금 진행을 좀 보고서 네. 결과를 보고 말씀드린 게 좀 나을 듯 하네요. 자체적인 모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아까 그림에서 이 백이 이선으로 기어야 네. 했고 네. 또 중앙이 뭐 공격당할 돌도 아닌 것 같아서 흐름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어떨까요? 네. 일단은 뭐 흙이 이 자리를 두게 되면은 백이 억지로 빠져나오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흙이 좀 활발한 형태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 그럴 때, 더 강한 수두를 많이 둬요. 그래서 여기도 있고, 여기를 이제 파고들었을 때도 백이 좀 받기가 약간 까다롭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이쪽을 두게 되면은, 요 돌이 아주 절묘하게 호구자리 급소가 돼 있어서, 나중에 이제 백이 흙이 이쪽을 두고 받을 수는 없죠. 또 어딘가 손을 뺐을 때 이 호구자리 급소를 때려버리면은 양쪽 호구로 얻어맞아서 백돌이 미생마가 됩니다. 네. 네, 일단은 백이 약간은 핵마가 좀 꼬인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마가도 그렇고 중앙 씌움을 해도 넘어가기가 상당히 껄끄럽네요. 이 박현수 선수가 이제 최근에 이 월간 바둑지와 우승 기념 인터뷰를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그 좋은 인터뷰를 하나 했더라고요. 기자가 바둑을 둘 때 예전에 어떤 식으로 뒀냐, 어떤 면이 이제 가장 중점을 뒀냐라고 네. 했는데, 박현수 선수가 한 판 이기고 지는 거에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누구나 그런 게 좋다는 걸 알지만 네. 그렇게 되기는 힘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지금 그 당시엔 몰랐는데 지금 이제 부모님께서 한 판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평정심을 좀 가져라, 그런 분위기로 많이 만들어 가셨다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께서 보면서 호적수에게 한 판 이기면 너무 좋아서 또 다음 판에 바로 또 지는 경우도 많고, 또 한 판 또 지면은 또 이게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고수들일수록 한 판 이기고 지는 거에 대해서 좀 편안하다. 네. 박현수 선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좀 내심 좀 기쁘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지금 내용은 과연 박현수 선수가 편안하게 둘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편안하게 일일비하지 말고, 한 수에 일일비하지 말고 네. 편안하게 둬야 되는데 지금 뭔가 약간 꼬였어요. 달을 짜온 그 수가 빛나네요. 일단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면 밖으로 나가는 통로가 막혀서 돌이 사활이 걸리면 일단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심장 박동수도 높아지고요. 네. 누구나 갇히면 피곤한 법이죠. 네. 붙여서 네. 연결을 시도합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건 찌른 거는 일단 박현수 선수가 일단 악수네요. 네, 좋은 수는 아닌 것 같아요. 찔렀으면은 여기 뒀을 때 이걸 받지 않았어야 되고, 네, 여기 받을 거면은 이건 이제 악수가 됐죠. 네, 이제 패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런 패는 흔히 얘기하는 이제 꽃놀이 패 아닙니까? 박정원 선수는 이제 황매산 철쭉을 즐기면서 하는 아주 재미있는 패만 하면 되는 입장입니다. 흙은 패를 쳐도 이런 돌들은 둘, 넷, 6집밖에 안 되는데, 백은 이게 잡히는 순간 공배가 집이 되죠. 백은 훨씬 더 손해가 큽니다. 네. 부담스러운 패가 남아있고, 바로 두나요, 혹시? 네. 질질 끌 거 없다. 네. 근데 팩감은 어딨죠? 네.
일단은 박정환 하면은 선수는 안 받을까요? 가장 먼저 하면요. 이 시선이 네. 가는데요. 일단 받으면 단수를 치고요. 네, 이쪽을 이제 드러낼 때 이쪽을 연타해도 되고 사활로 따지면 빠지는 것도 선수가 되고요. 네. 또 이제 더 좀 간단하게 둔다면 백이 흑이 이쪽을 두고 네. 뭐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백이 한 두 점을 잡겠습니다만 이쪽을 씌움을 하더라도 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식만 돼도 벌써 이 중앙이 점점 시커매지지 않습니까? 충분한 팩감의 가치가 네. 있을까요? 일단 뭐 흑의 입장에서는 패 손해가 훨씬 덜하기 때문에 패를 꼭 이기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게 패를 통해서 어디 두 번만 넣어도 충분하다 이런 식의 판단입니다. 자, 백이 패를 안 할 수도 없고, 네. 자, 일단 여기서 예, 박현수 선수도 이제 국가대표 상비군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들이 이 대국하는 그 패턴을 많이 볼 거 아닙니까? 누구나 뭐 바둑은 나빠질 수 있는 거고 상대 의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은 꼭 있는데 그때 항상 인류들은 상대 의도대로 따라가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박현수 선수도 이제 그런 걸 수없이 봤기 때문에 네, 뭔가 지금 자꾸 변화를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큰 성과를 얻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를 못하네요. 네, 못하네요. 네. 근데 그것도 있고 일단 약간 통로를 좀 열어두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흙이 끊을 수는 있는데 이 끊게 되면은 보시면 이 모양이 공배가 채워져서 흙도 좀 두기가 껄끄럽죠. 이 형태를 보시면 나중에 보면은 이쪽을 백이 붙이고 젖히게 되면은 흙이 끊을 수가 없어요. 끊게 돼서 두면은 부분적으로 두었을 때 늘면은 하나 둘 세수 하나 둘 셋 네수죠. 흙이 잡히게 되니까 돌이 채워지는 의미가 있어서 흙은 나와 끊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백이 뚫고 나가도 지금 이쪽에 흑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날일자가. 그러니까 연결을 해도 이쪽이 뚫고 나가야 되는데 결국 끊기는 거를 피할 수 없고요. 백의 입장에서 이제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쪽을 틀어 막히게 돼서 나가는 게 좀 무의미해지고 백이 날일자로 간 것은 당장 어떤 효과를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듯이 보입니다. 네, 결국 패를 하네요. 날일자만 하나 교환해 놓고 네. 젖혀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 박현수 선수가 어쨌든 지금 일단 한 방을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거든요. 네. 이때 정신 번쩍 차리고 네. 예, 일단 수습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이제 같이 백의 입장에서 일단 약간은 불리한데요. 그래도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박현수 선수는 너무 판을 너무 키우면 안 돼요, 지금. 네, 일단 정리를 해놓고 가야 돼요. 여기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마무리가 네. 잘 돼야지 네. 이어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저 여기서 지금 울컥해서 네, 더 세게 뒀다가는 네. 좌변에 잡히는 순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워낙 큰 곳이고. 지금.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울컥하면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거기 늘었네요. 네. 지금 백이 울컥할 수 있는 게 끊는 수거든요. 지금. 지금 늘어갔을 때요? 네, 아니 이쪽을 받아주고 흙이 따내겠죠. 아, 여기를 끊는 게 이제 울컥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을 흙은 끊을 때 빵 해버리면은 일단 여기가 다 백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백이 이 돌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쉽지 않아 네, 보이는데요. 요거 잡았어도 안 되고요. 요 돌을 잡으러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바둑팬 여러분들도 내가 왜 잡으러 가고 있지 하면서 잡으러 가는 그런 식의 바둑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판으로 되면 안 되고 일단은 박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패를 어쨌든 견뎌야 돼요. 네. 이쪽에 패를 지면 안 됩니다. 일단. 근데 어쩐지 지금 네. 우상귀를 받아주면요. 백이 패감이 있을까요? 일단 그 부분이 좀 괴롭긴 한데 어쨌든 여기에 좀 한두 개는 남아 있으니까요. 치받는 수가 있어서 이게 사이면은 넘어가는 게 있으니까 또 좀 받아야 됩니다. 네. 일단 조금 견뎌야 될 것 같아요. 귀가 잡히면 그것도 굉장히 슬픈 일인데요. 일단 백은 잡혔는데 백은 이 돌이 잡히면 여기에 좀 비슷한 걸 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 돌을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중앙으로 이미 날아가서 뭐 잡을 수가 없는 돌입니다. 여러 가지로 박현수 선수가 힘을 내야 하는 장면입니다. 자,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흑이 이렇게 상대를 이제 압박을 해올 때 백의 입장에서 백이 약한 돌이죠. 백이 갇혔으니까 살아놓고 나서 상대가 어디를 두면 끊어서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 돌이 좀 공격을 당하면은 대부분이 상대 돌을 잡고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살아놓지 않고 끊어서 잡고 살려고 하는데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오히려 당연히 백이 한 번에 잡히게 됩니다. 네, 두더라도 궁돌을 좁혀서 두게 되면은 오궁으로 잡히게 돼서요. 네, 그래서 상대 돌을 잡으려고 할 때 반대로 잡히는 게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좌변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또 우상귀를 워낙 크니까요. 네. 지금 박현수 선수가 좀 고민이 되죠. 네. 좌변을 해소를 하고 싶지만 결국 제자리 걸음인데 그 귀가 잡히면 우리가 흔히 3-3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 3-3을 파는 거가 일단 뭐 다 경우마다 수가 있지만 기본 스무집이에요. 이 3-3을 파는 것 자체가 기본 스무집인데 지금은 이게 너무 덩치가 크죠. 네. 게다가 날일자로 둔 게 네. 결과론적으로 또 득이 됐잖아요. 네. 한 수가 더 잡혔으니까. 그렇죠. 네. 네. 받느냐, 때리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박정환 네. 선수는 이런 걸 상대에게 네.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핵펀치가 아니고 그냥 서서히 압박하는 네. 능력. 네.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이창호 구단하고도 이제 제가 도봤고 네. 이세돌 구단하고도 도봤는데 이제 이창호 구단하고 둘 때는 제가 바둑을 둔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이창호 구단이 내는 그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이에요, 거의. 아까도 제가 박정환 네. 구단이 숙제를 내준다고 얘기를 그쵸. 했는데 그런 네. 느낌일까요? 네, 열심히 숙제 풀고 있다가 네, 결국은 혼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고 이세돌 구단은 그런 선택의 여지조차 안 줍니다, 그냥. 네, 처음부터 그냥 무지막지하게 네, 그냥 갈갈이 네, 아주 무섭게. 희망이 없게끔. 네. 그래서 보통은 또 이게 유리하면 좀 느긋하게 두지 않습니까? 네. 근데 더 세게. 네, 그래갖고 그렇죠. 두 선수가 스타일이 다르죠. 네, 좀 유형이 좀 다른데 박정환 선수는 이제 후배들하고 둘 때는 뭔가 이창호 구단 계열의 그런 바둑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백이 일단 뭐 너무 고민되죠. 지금 패를 받기 시작하면은 귀를 받기 시작하면은 이 팩담 자체가 좀 만만치 않고. 해소를 네. 합니다. 네. 일단은 박현수 선수가 그래도 좌변이
잡히면 안 돼요. 그 순간 대책이 없어요. 일단 현명합니다. 아, 크긴 크네요. 네. 일단 뭐 좋은 선택, 바둑이 좀 좋진 않지만 지금 장면에서는 최선이고요. 이게 왜 최선이냐면은 집으로는 물론 백이 나쁩니다만 좀 좌측을 보면은 흑의 5점. 요 돌이 아직은 미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는 잡히거나 공격 세게 당하지는 않더라도 결국 이 돌을 공격하면서 역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박현수 선수가 현명하게 둔 거예요. 네. 박현수 선수는 좀 중앙도를 이용해서 득을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반 여기까지 이제 초반이 끝났는데 일단 초반은 박정환 선수가 우상기 백도를 잡았으니까 일단 유리하게 마무리 지었고 중반전에서는 박현수 선수가 이제 좌측의 흑의 곤마를 어떻게 활용해서 득을 보느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이게 우승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세계대회 우승, 뭐 국내대회 우승, 말할 것도 없지만 이 하찬석 국수배 영재 바둑대회 우승도 쉽지가 않죠. 네로라는 영재들이 한 네. 자리에 모이거든요. 박현수 선수도 수없이 많은 역전승을 거두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이 박현수 선수가 제일 어려웠던 판이 어떤 판이냐라고 했을 때 박상진 2단과 두었던 준결승이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그 판이 정말 박현수 선수가 굉장한 저력을 발휘하면서 역전승을 했던 판인데요. 박상진 선수 역시 우승 후보로 꼽혔던 네, 선수고요. 네. 그만큼 박현수 선수는 이제 물고 늘어지는 그 힘이 강한 기사라 자 이제 중반전부터 힘을 내줘야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귀에서는 아예 지금 이제 두 선수가 쳐다보지도 않고 있는데 자 여기를 두고 있고 자 이쪽을 두게 되면은 자 백도를 잡는 게 딱 한 수밖에 없어요. 아, 다른 수는 다 안 되고 네. 딱 한 수군요. 근데 이게 또 이제 한 번에 보이시면 굉장히 고수이신 거예요. 자 이쪽 이제 눈목자로 둬서 보시면은 백이 받더라도 이쪽이 옥집이 되죠. 네. 눈목자로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두게 되면은 들어가거나 날일자를 두게 되는데 이 형태를 보면은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뒤로 물러서서 살아버립니다. 그 자리가 급소군요, 네. 서로. 그래서 이쪽은 백이 젖혀도 한 번에 집이 나지 않고 막는 수가 이제 제일 어렵습니다만 천천히 궁도를 좁혀가는 이 사활의 맥으로 인해서 지금은 사는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두겠죠. 그런데 백이 이쪽에 돌이 오면 조금씩 이제 꿈틀꿈틀 살아납니다. 또 약점이 아직 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시면은 이쪽에 백이 나중에 들어오겠죠. 들어와서 이쪽을 두다가 이 끊는 수를 노리는 게 굉장한 노림입니다. 근데 이쪽에 돌이 오기 전에까지는 귀의 백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좌변도 정리가 됐고 이제 우상을 내줬기 때문에 빨리 따라가야겠죠. 네. 자, 네, 이제 박현수 선수가 날짜 둔 거는 역시 박현수 선수도 저력이 있네요. 성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게 바둑이 좀 불리해지면은 빨리 역전을 시키고 싶은 네.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대에 빨리 들어가거나 아니면 돌을 빨리 잡으러 가거나 이렇게 조급하게 두게 되는데 이쪽을 찬찬히 빠져나오면서 이 침입도 노리고 돌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이쪽에 돌이 있어야 되거든요. 벽이. 이 돌도 지금 벽의 역할을 하고 있죠. 또 하나는 돌 하나를 잡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보시면 이쪽을 두게 되면 여기도 약간 미생입니다.
양곳마로 두게 되면은 돌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지금 날일자는 양쪽을 보고 있는 네.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이 수는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이쪽을 노리고 여기를 노리고 네. 이 아랫도 간접적으로 노리고 네,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좋은 수입니다. 이게 박현수 선수의 실력을 볼 수 있는 그 좋은 수네요. 분들이 저런 수 좀 두고 싶어 하는데 이런 두세 가지 뜻으로 뒀다라고 하면은 그냥 공배 뒀다고 혼나고 네. 둬야 될 때선 또 안 둬서 혼나고요. 네. 네, 지금 이 대국이 합천군 이 청와대 세트장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영상 테마파크가 좀 시대극을 많이 찍는 곳이죠. 네. 1920년대부터 네. 80년대까지 이 시대 배경으로 세트가 돼 있어서 정말 뭐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네. 태극기 휘날리며 등등 여러분들께서도 한 번씩 보셨던 그런 영화들을 이 합천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또 종교가 또 불교이신 분들이라면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또 합천에는 이 팔만대장경이라는 국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국보를 저희가 실제로 볼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고 해요.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대부분에게 공개가 안 된다고 네. 하는데 또 이세돌 구단이 가서 네, 그렇죠. 주지일 스님이 허락을 했다고 하네요. 네. 그때 갔어야 되는데. 네. 그냥 아무나 볼 수가 있는 게 아닌데 이세돌 네. 구단 때문에 한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못 봤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도 합천에 영상 테마파크를 가 보시면 간접적으로 파이만 대장경을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네. 한번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참 여러 부분을 즐길 수 있는 합천이 아닌가 싶네요. 네. 이 합천에서 이렇게 또 자랑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최근에는 좀 농촌의 인구가 점점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합천만큼은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합천 군민 여러분들이 굉장히 합천을 발전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인 비결이 것 같습니다. 뭘까요? 역시 자연경관 때문일까요? 바둑 때문이 아닐까요? 아. 네. 너무 저희가 자화자찬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 하천석 국수배가 6회째 진행되는데 그때부터 인구가 더 늘었다고 하니 바둑 때문이 아닐까 네,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통계로 나왔다면 네. 사실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거짓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합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요? 여기서 박정환 네. 구단도 좀 생각을 지금 바둑알을 들었죠. 네, 그 상대가 지금 좌측이냐 우측이냐 하변이냐 이 세 가지를 노리고 갔기 때문에 박정환 선수도 셋 중에 하나는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래쪽을 뒀어요. 네. 아래쪽을 뒀다는 얘기는 네.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가 센터가 여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의 센터는 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운데에 두면 102쪽을 두더라도 뒀네요. 바로 들어왔네요. 결국 여기서 요돌과 만나고 이 돌을 공격한다고 해도 결국 요돌과 만난다. 네. 그러니까 센터를 장악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변의 두 점도 아직 좀 네. 미생마잖아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또 짚어가서 공격을 하는 건데 이 바둑에서도 항상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이 바둑을 이제 배우는 어린이들이 이 공간 지각 능력이 굉장히 개발이 잘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네. 바둑에서도 가장 요점이 뭐냐면 좌우동형의 급소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해요. 근데 지금 요 모양을 보시면은 여기에 한 가운데 이게 박정환 선수의 넓은 좀 대국관을 느낄 수 있는 한 수입니다. 이 수도 좋은 수인데 이 수도 역시 못지않은 좋은 수네요. 이 바둑을 좋아하시는 이제 분들 중에 물론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바둑을 참 좋아하시는데 이제 3, 40대, 40대 이 바둑 팬들은 이 바둑도 좋아하지만 예전에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을 굉장히 즐겨 했거든요. 저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3대 3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네.
그 팀전에서 보면은 가장 승률이 높은 게 이 가운데를 장악한 팀이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예전에 PC방에서 이제 그런 게임을 하면은 빨리 가운데로 나오라는, 네. 그러니까 병력을 빨리 가운데로 모아라. 네. 센터를 둬서 중앙을 장악하라. 이제 그런 고함을 끝없이 듣게 되는데 지금 흑이 둔 이수가 이 전판의 중앙을 장악하는 굉장히 요초입니다. 네, 붙여서 나옵니다. 네. 백 한 점이 외롭지 않겠느냐 네, 이거죠. 네. 네, 시즌 6번째로 펼쳐지는 합천군 조청 하천석 국수배 영재 정상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6회 하천석 국수배 영재 정상 기념대국 옆에서는 지도 담연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백성호 구단에서 네, 친절하게 복귀를 굉장히 지도를- 친절하게 해주고 계신데요. 네. 네. 박종훈 선수죠. 네, 그렇습니다. 전대 우승자입니다. 사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었고, 박진영 선수도 지도 담임을 펼치고 네. 있습니다. 방금 네. 화면에 나오신 분이 전 바둑협회장이었던 아, 안동환 네. 전 바둑협회장입니다. 네, 지금 우변으로 들어오자 흙이 붙여 나온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자, 일단 100이 들어갔는데 여기를 보통 이런 데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수입니다. 왜냐면 이쪽은 집을 지어봤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집밖에 안 됩니다. 여덟 집을 깨러 가서 자신들이 곤마가 되는 거는 굉장히 좀 현명하지 못한 건데 이 100의 진짜 노림은 이쪽에 돌을 좀 만들어 놓은 다음에 네. 여기 끊어야 돼요. 지금 끊는 걸 노리고 있어서 이 돌이 다시 살아가는 거를 노리고 있는 거고 흑도 상대의 의도는 이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박정원 선수도 상대가 끊으러 오는 건 알고 있는데 자, 이 두 선수 간의 이 끊는 수를 둘러싼 이 공방이 굉장히 네.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바로 움직이는 수를 이제 미리 해놔야 되죠. 나중에 두면은 살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만든 수까지 선수가 되는 거죠. 네. 100이 그쪽을 막아서 끊었을 때 압박감을 가져가는 거죠. 유독 이 대회는 이 박씨들이 많이 성적을 냈었는데 네. 박현수 선수 우승을 했었고 박종훈 선수도 한번 우승컵을 네. 안은 적이 있고요. 네. 또 박진영 선수는 아쉽지만 2번 준우승을 네. 차지했습니다. 바둑계는 이제 봤더니 좀 박씨들이 네. 박정원 선수도 그렇죠. 이미 박영훈 선수도 있고. 네. 굉장히 이상하게 좀 그렇네요. 네, 박씨들이. 네. 가끔 이제 어린이 대회를 바둑 대회를 가보면 네. 정말 특이한 이름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특이한 이름은 이창호라는 어린이입니다. 이창호라는 극명이 또 네, 있나요? 똑같은 이름이더라고요. 설마 바둑을 가르치기 위해 그렇게 이름을 짓진 않았겠죠. 근데 우연찮게 이제 이제 봤는데 네. 아이들이 너무 이제 아직 어린이들이라 순수하지 않습니까? 너 왜 이창호냐고. 근데 그 대회 이창호 구단이 심사 이제 위원으로 아, 정말요? 초청을 받아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굉장히 아이들이 놀리는 걸 봤는데, 네. 또 정훈현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아, 그 이름은 네.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이제 아마 강자로 활동하는 친구인데 정훈현이라는 친구도 이제 조은영 구단과 이름이 똑같기 그렇네요. 때문에 예전부터 성은 다르지만. 네, 그 어린이 이창호 네. 선수는 네. 좀 대성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뭐 조금 우스갯소리긴 한데 바둑을 잘 두려면은 이름이 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뭐 조훈현 구단, 서봉수 구단 이렇게 있지만 또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 네. 이세돌 이런 식으로 뭔가 최철한 이런 식으로 이름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둑을 잘 두려면은 이름을 좀 세게 지어야 되는데 김만수는 좀 발음이 세지가 않아서 너무 부드러운가요? 네, 저희 아버님이 항상 후회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 예, 프로된 거는 물론 좋지만 네, 이름을 잘못 지었다라고 매번 네, 후회하고 계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지금 약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잡으러 가는 거는 좀 쉽습니다. 잡으러 가는 거는 쉬운데 이쪽을 두고 요게 이제 비긴 모양 같이 흡사하지만 실은 여기를 두고 이쪽이 단수가 되죠. 이쪽이 단수가 되니까 빅은 결국엔 아닙니다. 이어야죠. 네. 그래서 잡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쪽과 엮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거의 선수가 되면서 자 보시면 마늘모를 두면은 넘어가는 게 생겨서 막아야 되죠. 그럼 나와 끊는 수가 생깁니다. 이제 나와 끊으면은 뭔가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면서 나올 때 이런 쪽이 선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돌이 저희가 그러네요. 이제 엮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돌이 엮이게 돼요. 이렇게. 먼저 중앙을 교환해 놓기에는 또 나중에 네. 손 뺄 수도 있으니까 네. 덱은 지금 다 해놓는 거군요. 네. 그래서 좀 이제 박정환 선수의 선택은 다시 이걸 일부러 다시 살려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지키고 살고 이 한 점을 그냥 제압하는 게 있고 뭐 이제 상관없이 잡으러 가는 게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그만큼 박현수 선수가 날짜의 선택이 그렇게 됩니까? 네. 진짜 이거는 패 묘한 맛이 수네요. 남아 네.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돌을 일부러 패를 만들어 준 건데요. 아마 이게 지금 박정환 선수가 우리가 두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죠? 그러고 있지만 상대가 지금 누군지 모르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거는 네, 이거 잡을 수 있는 잡는 수를 못 돌을 봤나요? 네. 뭐 프로들이 뒀다고 하면 착각했나요 정도까지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 네. 뭐 아마추어 분들 바둑이다라고 하면은 저기서 저길 두나요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네. 단수를 치는 게 득이 되려면 네. 일선에 빠지는 수가 선수가 아니다 뭐 이 정도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야 정말 글쎄요. 만약 이제 저런 모양이 흔히 이제 인터넷에서 뒀다라고 하면은 이거 마우스 미스 한 거 아니냐 무조건 나올 것 같고 네. 정말 좀 묘한 수네요. 그러니까 패를 만들 거면 차라리 이제 지키지 않을까. 또 이게 아니라면 잡지 않을까. 했는데 패를 통해 일부러 만들어준 거는 정말 생각하기 좀 어려운 발상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박현수 선수가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뜻하지 않은 굉장한 소득을 올렸어요. 잡혀있던 돌이 뭐 하나 꿈틀 한번 해봤더니 패가 됐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두진 않았어요. 네. 이거는 그만큼 또 손을 또 빼네요. 흙은. 네. 네. 네, 참 유연합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좀 좌변 쪽에서는 이제 박현수 선수가 역시 좀 좋지 않은 선택이었는데 반대로 우변 쪽에서는 그만큼 박현수 선수가 좋은 수를 뒀습니다. 일단 박정환 선수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참 인생과 바둑이 비교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 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네. 네, 인생도 그렇고 바둑에서도 좀 언제인진 모르겠지만 그런가요? 그냥 네, 기회가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리한 사람한테는 희망 네. 고문이죠. 바둑 둘 땐 기회를 많이 얻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은 잘 모르겠네요. 그런가요? 인생은 왜 저는 이렇게 기회가 안 오죠? 네.
자, 어쨌든 박정환 선수가 지금 뜬금없이 또 아래쪽을 둡니다. 야, 이거 뭔가 큰 발상인데 굉장히 지금 거대한 발상을 뭔가 네. 하고 있는데 아직 좀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기를 좀 겁을 주고 네. 좀 중앙을 두텁게 지켜놓겠다는 뜻일까요? 글쎄요, 중앙은 물론 그렇게 둘 수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뭔가 남다른 발상이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수를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다음 수를 왜 봐야 되냐면 중앙에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를 호구 쳐서 이쪽을 호구 쳐서 백이 받으면 이쪽 정리를 할 테고, 이렇게 두는 이유는 이제 패가 되긴 합니다만 흑이 이쪽을 공격하는 것들이 패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쉽게 둘 때는 이제는 뭐 이거는 흑의 승리다, 이렇게 판단하고 둘 가능성이 높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은 이쪽에도 반발을 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이 형태가 보시면은 흑이 반발을 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이 호구 자리로 뻥 뚫린 수가 돼서 이 붙인 수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수탐 대실이네요. 네. 뒤늦게 이제 끊으러 가는 거는 이게 결국에는 이도도 미생에 걸리고 끊는 수가 결국에는 발목을 잡거든요. 박정환 선수가 이렇게 쉽게 둘 때는 뭔가 분명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 중앙을 네. 좀 손을 쓰고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상대를 압박을 할 때는 이도를 공격하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를 가둬놓게 되면은 이게 설령 사이더라도 패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맞거나 이런 것 다 패감이 되니까 패감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는 패기 여기에 이제 패를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패를 사실상 봉쇄를 하겠다, 그런 뜻도 굉장히 강한데 그런 의미인지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상 쪽의 패는요. 네. 한 수 늘어진 패로 봐야 하나요? 그렇죠. 백이 두면은 이제 흑은 한 번에 이제 끝을 내지만 백은 이거를 따내면서 한 번 더 네. 흔히 2단 패가 되죠. 2단 패요. 네. 패가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단 패라고 보면은 박정환 선수는 여유가 있다라고 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쪽을 살게 되면은 그냥 살려주고 이 정도 제압하는 걸로 형사가 충분하다, 여유 있게 보는 듯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고수가 변화를 구하지 않고 이게 쉽게 둔다. 그러면은 이 박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또 심장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변화를 구하게 되는데 또 그런 수들이 또 무리수인 경우가 또 많아요. 지금 이제 백은 제 일감은 살아놓는 게 제 일감이에요. 살아놓고 다음에 약점을 찌르는 게 제 일감입니다. 이쪽에 손을 빼서 패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당장 패감도 좀 없고, 무엇보다 여기 당하게 되면은 사활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살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네, 우선은 백도 화변을 지켜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변화를 구합니다. 뭔가 이제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게 정수임은 분명한데 이거는 지금 박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왠지 그런 식의 진행은 왠지 이게 질 것 같은 느낌을 네. 그러면 이렇게 변화를 구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고 근데 이 수가
이제 흙은 이제 막는 게 제 일감이긴 합니다. 막으면 이쪽을 틀어 막고 이제 지키면은 이제 이거는 선수로 살게 되니까 백이 손을 뺄 수가 있게 되죠. 선수로 살겠다는 얘기군요. 흑의 입장에서는 나와 끊는 것도 잘 안 됩니다. 바로 나와 끊는 것은 네, 잡을 수는 있죠. 이쪽이 맞고 여기에 둬서 양쪽에 끊어서 잡을 수는 있는데 백이 이쪽을 받지 않고 호구치고 두면은 이런 바꿔치기가 되면은 백이 4개를 버리지만 흑은 5개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백이 큰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밑으로 아예 왔네요. 상대가 위로 가면 자연히 이제 아래쪽으로 가게 돼서 서로 나눠 갖게 됩니다. 백이 중앙으로 탈출하는 건 별게 없다는 뜻일까요? 지금 밖으로 나가도 결국은 정처 없는 이 곤마가 되니까 떠돌이. 집이 없으면 서럽죠. 자, 일단 나가기 전에 흑도를 살짝 괴롭힙니다. 일단 지금 흑이 흑으로 하여금 찔러 오라라는 유혹인데 만약에 찌르게 되면 어떻게 두겠다는 얘기일까요? 후속 수단이 있을까요? 일단 찌르게 되면 백이 넘어갈 리는 없겠죠. 밀고 올라가서 좀 어려운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근데 박현수 선수가 역시 이런 데 장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끈질기고 끈끈하게 버티는 힘이 강하네요. 네. 지금 좌변에서 좀 어떻게 보면 당한 이후로 우측에서 잡혔던 돌이 일단 교묘한 수순으로 패맛을 남겨놨고요. 지금 아래쪽에서도 뭔가 박정환 선수의 심리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박현 선수가 일단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렇게 변화를 끝없이 구하는 게 굉장히 좀 잘하는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그냥 무난하게 두면 이거는 지는 게 뻔하거든요. 또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또 찬스가 찾아오는 네. 거고요. 박정환 선수도 백이 지금 뭐 이렇게 한 칸 뛰긴 원래 찔러 와라라는 얘기인데 얘가 왜 이러지 아마 그럴 것 같은 생각입니다. 네, 우선 네, 찔렀어요. 일단 사활로는 백이 대각수를 둔 거죠. 자, 여기서 밀고 좀 봐야겠네요. 온다는 네, 일단 밀고 거죠? 올라가겠다는 그렇게 건데 두네요. 일단 밀고 올라가면서 귀에 흑돌에 좀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흑도 박정환 선수도 원래 싸움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금방 나올 듯합니다. 자, 흑은 백은 둔 이상은 이제 뚫고 나가야 되죠. 이것도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일단 뭐 백은 여기서는 뚫고 나가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흑이 백을 뭐 잡지 못한다, 거꾸로 잡힌다고 하면은 백은 좀 괜한 수를 둔 거죠. 지금 여기서 일선 타고 넘어가는 거는 사활로 굉장한 악수를 둔 거라서 네. 네, 넘어가는 건 없습니다. 백은 여기서 분 이상은 찔르는군요. 네, 무조건 박현수 선수는 일단 특공대로 투입을 한 거라 네. 이 특공대는 돌아오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네, 네. 지금 현장에서 두 선수가 대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약간 고개를 네. 갸웃했어요. 네, 조금 진행을 이제 좀 진행이 좀 더 됐네요. 네, 수순을 좀 예. 설명을 해주시죠. 백이 결국에 이제 나와 끊었습니다. 나오고 맞고 이제 끊었고 예, 흑이 1세에 젖혀서 이 돌 3개는 결국 버림돌로 활용을 했습니다. 여기가 선수가 되죠. 예, 잡아야 되니까 백은 이제 단수 치고 있고 이었는데 네, 이 석점을 잡은 이 박정환 선수가 여유 있게 한 칸을 좀 띄어서 살려준 장면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흑이 지금 득을 봤는데 이 박현수 선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둔 까닭은 요돌의 역할을 기대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쪽을 밀고 나가게 되면은 분리가 되죠. 네. 이돌과 이돌이. 또 하나는 흑이 가장 좋은 흐름은 요건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을 쫙 해버리는 건데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박현수 선수는 이제 이쪽을 뚫고 나가서 이쪽을 공격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우변에 대해서는 호구가 선수가 되면 네. 한 선수가 남아 있는 건가요? 뭐 아직 남아있기도 하고, 근데 무엇보다도 일단 패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현수 선수는 일단 우측에서는 분명 소득을 올린 거죠. 네. 일단 지금 이 부분은 아주 차원이 높은 좀 진행인데, 부분적으로는 돌 3개를 잡은 쪽이 분명 흑이 유리합니다만, 백이 이쪽을 연결한 이유는 공배만 두고 있죠. 단순히 공배가 아니라 이 패가 될 걸 대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네. 이제 흑은 아래쪽에 팩감이 전혀 없죠. 흑은요. 아, 이제는 네. 하나도 없네요. 근데 백은 반면에 이쪽에 두는 게 모두 팩감이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 예, 둘, 3개 이상 팩감이 나오죠. 그러니까 도로 팩감이 많아지니까 패가 만들어지면은 오히려 살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생존율이. 그럼 한 칸 뛴 네. 변화가 백에게는 득이 된 거네요. 네, 지금 박현수 선수가 이쪽에서는 이제 처음에 한 번 당했고 지금 이 패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초반에 어떤 이 불리함을 지금 굉장히 복구를 했어요. 네. 예, 지금은 이 박정환 선수도 벌써 이제 두는 속도가 좀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좀 소비 시간이 역시 박정환 선수가 이제 빨리 둬서 초읽기는 박현수 선수가 훨씬 좀 빨리 몰렸는데 지금 이제 박정환 선수도 점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1시부터 중계를 해드렸으니까 이 정상적인 시간이면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몰렸어야 네. 하거든요. 네. 2시간이 넘었으니까요. 지금 이제 박정환 선수도 지금 아마 이 우측에 네. 이쪽에서부터 시간을 점점 많이 사용하는 걸로 봐서는 형세가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은 거예요. 네. 그만큼 지금 박현수 선수가 잘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흑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일단 여기를 제압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쉬운데 두터운 네, 자리잖아요. 여기를 두게 되면 무조건 패를 먼저 걸어옵니다. 백이요. 아까 여기서 패가 한 번 나왔죠? 네. 굳이 먼저 패를 당장 안 해도 되지만 박정환 선수가 바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배웠기 때문에 지금 박현 선수 여기도 거의 바로 둔다고 봐야 돼요. 한 칸을 뛰어듭니다. 네. 좀 뭔가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 좀 저수는 뭔가 클래식을 듣는 듯한 느낌인데요. 좋은 순지는 듣고도 알겠는데 모르는. 도대체 왜 뒀는지 네, 좋은 건 알겠습니다만 왜 뒀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을 보탬을 하겠다, 이게 도움을 주겠다 그 의도는 네. 알겠는데 일단 난해하네요. 근데 어차피 바로 가죠. 흑은 백은 잡혀도 어차피 잡혔던 곳이라 뭐 이제는 그냥 부담이 덜하죠. 본전인 거고 네. 만약 패를 이기면 대박이죠. 팩감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팩감은 이제는 백이 이쪽에 확실한 게 한 4개 정도 나와요. 첫 번째가 네,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에 움직인 게 바로 이제 팩감이 되니까 일단 가장 확실한 쪽을 선택을 하겠죠. 지금 여기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이쪽을 지켜서서 나눠 가지면은 형세가 어떨까? 이걸 아마 제일 먼저 생각을 할 텐데 이 바우트 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득을 봤습니다. 분명 득을 봤으면 바둑이 이제 좋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돼요. 근데 원래 이 그렇죠. 바둑이 흑이 유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득은 봤어도 역전을 아직 한 건 아닌 거예요. 아직. 추격하기 네.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만만치 않거나 네. 조금 나쁘거나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데 이 박현수 선수도 그런 판단을 아마 할 것 같아요. 내가 양보를 해도 될까? 아니면은 양보하면 진다라고 불리하다고 판단하면 뭔가 좀 더 강력한 수를 둬야 되는데 네. 결국 여기가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박정환 선수가 여기 둔 것도 결국에는 팩감이 백도 무한대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쪽을 2번 두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네. 때 한 칸 뛴 게 이쪽이 도움이 된다. 네. 뭔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약간 그리고- 그런 유식인 것 네. 같습니다. 좌하에 네. 팩감이 그냥 이어서 썼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몇 개가 더 네. 나오나요? 지금 일단은 그 형태는 이제 2개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 하나를 더 만들려면 네. 네, 이쪽을 좀 나와야 되는데요. 근데 막히게 되면 젖혀 있는 끝내기가 손해가 됩니다. 선수가 아니네요, 이제. 네. 그래서 악수 팩감을 네. 안 쓰고 그냥 이어서 사용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흑도 이 박현수 선수 입장은 백도 팩감은 고민이지만 백은 어쨌든 이 2개를 통해서 뭐 팩감 여유는 있는데 다음에 흑이 어디에 둘 거냐는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흑도 좀 고민이 되는 거는 그 정도입니까? 이 정도로도 야. 괜찮나요? 자, 이거 이제 계산기 갖다 놓고 이제 두들겨야 되겠는데요. 이게 몇 집이죠? 사실 잡으면- 우산 쪽이 네. 해소가 되면 이 2점도 약점이 더 신경 쓰일 것 같거든요. 네. 흑은. 지금 16집, 18집 정도 됩니다, 네. 이게. 18집인데, 집으로는 당연히 백이 이쪽 따내고, 네, 여기 따내고, 네, 이쪽으로 두면은 백은 당연히 18집보다 이게 훨씬 큰데요. 받았어요. 네, 받았어요, 일단. 자, 그러면은 일단 박정환 선수가 일단 통했습니다. 이 바둑에서 또 하나의 또 굉장히 나중에는 분명히 이슈가 될 것 중 하나인데 이게 선수가 되냐 안 되냐예요, 여기가. 선수가 되게 이어야 된다면은 백으로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여기가. 근데 이거 팩감으로 과연 흑도 근데 팩감으로 쓸 수 있느냐는 흑도 고민이죠, 이게. 백이 근데 저 살겠다고 할 그건- 테니까요. 받아도 나중에 악수가 될 수는 있죠. 네. 근데 나중에는 분명히 흑이 어쨌든 활용이 되면 득이니까 네, 그쪽이 백이 반대로 두는 거가 비교하면은 네. 나중에 차이가 생길 거예요. 자, 네, 네, 지금 현지 상황은 박현수 선수는 확실히 추울게 몰린 것 같고요. 네. 아마 박정환 선수는 좀 여유가 좀 있을 듯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박현수 선수가 좌변을 한 번 받은 건 여기서 흑이 팩감을 어떻게 쓸 거냐 이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둘 거냐, 이 패를 쓸 네. 거냐, 아니면 여기를 둘 거냐인데 여기를 두게 되면은 지금 이런 모양에서 이제 여기 악수가 되니까 흑이 이쪽을 따낼 때 백이 손을 뺄 수 있는 명분이 생깁니다. 이게 한 번에 싹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흑도 여기를 좀 웬만하면 안 뒀으면 하는 거죠. 그렇네요. 최후의 수단으로 좀 남겨놔야 네.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여기 아니고서는 팩감을 이걸 두던가. 근데 이거는 또 굉장한 악수예요. 이게 자충이 걸려서 이런 찌르는 것들은 대부분 끊지 못하면 굉장한 악수입니다. 네. 자, 박정환 선수가 이제 남은 시간은 아마도 이 팩감을 어떻게 쓰느냐로 고민을 모두 할 것 같네요. 네, 흑이 팩감을 쓰는데 신중해야 할 것 네. 같습니다. 그래도 박현수 선수가 계속 추격을 잘하고 네. 있어요. 이제 좀 몸이 좀 풀린 것 같아요. 네. 초반을 잘 견뎠습니다. 과연 중반전 어떤 선수가 더 힘을 낼 수 있을까요? 제6회 영재정상 기념대국입니다. 제6회 하찬석 국수배 영재정상 기념대국입니다. 박정환 선수와 박현수 선수의 영재정상 대결. 박현수 선수는 하찬석 국수배 영재바둑대회 우승 자격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네. 네. 좀 오히려 백이 팩감을 그쪽을 쓰네요. 네. 팩감을 이쪽을 쉽게 썼어요, 지금.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쪽을 쉽게 썼고 네, 지금 흑백이 이쪽 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흑이 팩감을 따내자 네, 지금 중앙 쪽에 반대로 젖혔는데 흑이 네. 찝는 팩감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저희가 그걸 궁금해했었는데 오히려 백이 썼습니다. 거기 당하면 일단 쓰라리죠. 네. 그래서 이쪽이 누가 두냐가 굉장히 이슈가 될 거다 말씀을 한번 드린 건데 백이 먼저 뒀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박정환 선수도 아차 싶은 것도 있고 또 박현수 선수가 바로 젖히는 거 보고 만만치 않은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찬석 국수배 이제 16강전부터 네. 차례대로 중계를 해드렸는데 이 박현수 선수가 그동안 보여줬던 대국을 보면 네. 확실히 포인트를 올리는 건 중반이었거든요. 네. 그 버티는 게 센 거죠. 네. 네. 앞으로가 더 치열할 것 같고요. 네. 제가 박현수 선수가 약간 초반에 둘 때는 역시 몸이 좀 덜 풀렸어요. 그래서 약간 긴장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좀 좌변에서 좀 많이 당했었는데 네. 우측에서 아주 기가 막힌 작전을 구사했고 하변 쪽에서도 좀 이쪽에 돌 3개를 희생타로 써서 연결을 하고 나서 패를 걸어버리니까 박정환 선수가 의외로 곤혹스럽습니다. 아, 빈삼각으로 그것도 팩감으로 네, 쓰는군요. 그것도 좀 두기 싫은 자리죠. 네. 네. 네, 지금 이제 박현수 선수가 좀 아주 잘 두고 있습니다. 아, 두 선수 모두 양복이 잘 어울리네요. 네. 원래 이제 바둑을 둘 때 운동복보다는 역시 좀 이렇게 깔끔한 옷들이 네.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타이를 매지 않는 문화가 좀 많죠. 대부분 노타이로 이제 두는데, 그렇습니다. 네. 일본의 선수들은 무조건 타이를 꼭 맵니다. 그 영재 저희가 4개국 영재 바둑 대회를 했을 때도 일본의 선수가 오니시라는 선수가 이제 왔는데 그 친구는 네, 꼭 타이를 네, 메고 진행을 했죠. 근데 나머지 네. 선수들은 좀 편하게
노타에 차림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자, 네, 자 그쪽으로 또 이제 뒀는데 이런 모양에서 이제 배흑은 이게 약간 좀 우울하게 됐어요. 이쪽을 한 점을 잡으면은 우리 보통 이런 거 패를 이겨서 이걸 잡으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잡혔던 돌인데 어찌어찌 하다 보는데 패가 돼서 오히려 내 집에 내가 하나 매운 꼴이 됐죠. 그러니까 패를 이기면은 네. 보통 기뻐야 되는데 이걸 이기고도 슬픈 거예요. 기분이 찜찜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백은 또 큰 자리 갔고요. 네. 저 아래쪽에 이제 한 점 팩감을 집으로 보면은 당연히 귀가 더 큰데 뻥 뚫리면 일단 패를 이기고 굉장히 괴로운 장면이라 지금 박정원 선수가 네. 좀 상패가 아주 우울해졌어요. 차라리 지는 게 맘 편한 겁니다, 지금은. 좀 박정환 선수로 하여금 이런 좀 실수를 유도했다. 이런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박현수 선수가 충분히 실력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과연 이거는 네, 지금 진짜 갖고 싶네요. 패를 안 하려면 지금이 가장 네. 좋은 기회인데, 그쪽으로 끊어갑니까? 그게 되나요? 이건 무슨 뜻이죠? 이건 제가 항상 찌른다는 것은 끊으려고 끊기 무조건 위해 두는 둔다. 거다. 예, 그게 아니고선 다 대학수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리가 없거든요. 좀 많은 분들이 뜨끔하실 텐데, 나는 원래 이렇게 찔러놓고 이렇게 두는데 뜨끔하실 텐데, 키우는 의미도 지금은 없는 네. 건가요? 이건 굉장한 악수인데요. 그럼 이제 끊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일단 여기 둬서 네. 일부러 살려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그러네요. 넘어갔네요. 제가 이렇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이른자들은 그러니까 키워 놓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을 때 안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넘어가면 네, 찌르는 게 그렇죠. 더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찔러 놓고 둬서 네. 이으면은 이거를 막지 않겠다는 거군요. 이 패를 이제 따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럴 때가 제일 참 민망한데 이렇게 두면 안 된다. 이렇게 한참 해설해 놨는데 네. 네, 딱 그렇게 두면은 제일 민망한데요. 근데 확실히 알파고 등장 이후에는 네. 해설위원들이 그렇게 민망한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죠, 마시고요. 그러면 알파고 탑만 하면 되죠. 네. 근데 어쨌든 백이 잘 됐네요. 네, 지금 귀는 원래 잡혔던 돌인데 네. 패가 돼서 박정원 선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자신의 집에 하나 매운 꼴이 됐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박현수 선수가 좀 형세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드디어 내가 득점을 올렸다. 이렇게 생각할 때 마음이 풀어지는데 이런 바둑이 대부분 처음에 바둑이 나빴기 때문에 역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뭐 만만치 않거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득점을 올렸을 때 마음이 네. 풀어지면 안 됩니다. 네. 자. 박현수 선수도 좀 형세 판단을 역시 영재답게 이런 바둑이 어떤 상황의 심리의 영향을 잘 안 받네요. 역시 좀 만만치 않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하변 쪽을 막아 두었습니다. 지금 좌변의 흑 3점도 네. 당장 나오기는 힘든 거죠.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 여기 이 막은 수가 현명한 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를 생각하셨다면 굉장한 고수죠. 왜냐면 이거 나올 수는 있는데 이 돌이 잡힐 리도 없죠. 근데 하지만 이쪽이 약해져요. 그래서 백이 반대로 여기 두게 되면 이 전체가 이제 다시 미생마가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여기 틀어 막았습니다. 네.
네. 백도 확실히 지켜두었네요. 네, 근데 어쨌든 박현수 선수가 이 넉점까지 잡았기 때문에 이제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1인자가 되려면 일단 인류가 되려면 지금 전 과목 올레이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박정환 선수는 뭐 수익기가 세다. 근데 그거는 박정환 선수의 평가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죠. 수익기가 조금 유독 더 세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거든요. 다른 부분에 비해. 네. 그러니까 지금 형세 판단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보통 이 프로 바둑에서 결국 이게 어떤 이 기력이라 할까? 네. 그런 우열을 가리는 거는 결국 형세 판단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축구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골 결정력이 없으면 네. 이 점수를 그렇죠. 못 내잖아요. 네. 바둑도 형세 판단이나 네. 끝내기 실력이 딱 그건 것 같아요. 네. 끝내기를 잘해야 되죠. 자, 지금 이 자리가 일단은 굉장히 집으로 큰 자리입니다. 네. 네, 일단 좀 이 자리를 둠과 동시에 흙이 일단 10집 정도 일단 집으로 앞서 있네요. 백도 날일자로 약간 깎아가는 의미인가요? 네. 이제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역전을 시키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 상대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이 판을 좀 어렵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둔 거는 어떤 거냐면은 나와 끊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끊어주면은 이렇게 해서 판을 좀 어렵게 만들어 보자. 이제 그건데 자, 이제 박정환 선수가 나와 끊을 수 있는데 일부러 여기를 안 끊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감각입니다. 왜냐하면 백이 이렇게 연결을 할 때 한 칸 뛰게 되면 싸우지 않고도 이쪽의 모양이 집이 되죠. 네. 이렇게 백은 놓고 보니까 백은 또 제자리 걸음이네요. 네, 백은 연결 못해요 지금. 네, 반발합니다. 네. 만만치는 않지만 결국 10집의 불리함을 지금 박현수 선수 입장에서는 종반 때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죠. 어떻게든 좀 변화를 계속 구해야겠어요. 네, 네. 지금 이렇게 막 덮어가는데 지금 백도 한 가지 노림이 있죠. 여기를 뚫게 되면은 이쪽 도를 갈라가면서 중앙이 어쨌든 아직 완벽한 집은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모양이 100이 40집이 좀 약간 넘어요. 이쪽에 40집. 여기까지 10집, 50집이죠. 뭐 50집 조금 더 넘는 정도입니다. 흙은 여기 요 잡은 게 약 25집이에요, 여기가. 이쪽이 10집 되고 35, 네. 45. 여기까지 50이에요, 대략. 대충 여기와 여기는 똑같다고 보면은 자, 이 바둑은 여기 모양과 덤의 대결이에요. 이쪽의 모양과. 지금 덤은 더 낼 것 같긴 한데요. 두터워서. 네. 백이 이런 데 둬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이런 정도 깎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럭저럭 만만치 않은 바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종반전을 좀 생각하실 때 이쪽에서 하나, 둘, 세 칸, 하나, 둘, 셋, 네 칸이죠. 12집 정도 나면은 흙이 아무래도 유리하고 10집 이하로 떨어지면은 만만치 않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래쪽에 중앙에서부터 막 두지만 실은 여기 몇 집이 나냐 지금 이승부예요. 중앙은 뭐 집이 많이 날 공간은 아니니까 네. 빨리 두 선수 모두 선수를 잡고 싶겠네요. 네. 그러니까 백은 어쨌든 무조건 여기 둬야 돼요. 지금 백은 어쨌든 여기를 두지 않고서는 이 모양 깎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 여기를 이제 바로 두려면은 흙이 이렇게 집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집이 나면은 집으로는 역시 흙이 앞서는데 이 벽을 이용해서 이 두 도를 공격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결국 여기서 지금 끊으려고 백은 자꾸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고요.
흙은 이런 거 이제 대비해서 좀 탄탄하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박정환 선수가 이제 굉장히 탄탄하게 아마 둘 거예요. 네. 이쪽은 잘 견뎌내고 네. 또 이제 상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지금 이제 바로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어만 주면은 이거는 이제 난리 나죠. 이거는 뭐 이제 백이 오히려 흙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데 흙이 받아주지 않고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연결이 안 됩니다. 네, 네, 뒤로 끊기게 메우면 되니까. 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호구 지금 젖히는 거는 당연한 수인데요. 자, 좀 막막합니다. 백이 지금 이쪽에 연결이 한 수만 두 번 둘 수 있다면 여기 두고 두 번 둘 수 있으면 좋은데 흙도 끊고. 좀 두 번 두기는 마법을 부리지 않는 한 좀 네. 힘들겠죠. 네. 자, 일단 뭔가 일단 끊어놓고 봐야죠. 네, 지금은 답이 별로 없어요. 아, 돌을 던졌네요. 네. 네, 지금 박현수 선수가 네, 돌을 던졌습니다. 저는 좀 더 진행을 시킬 줄 네. 알았거든요. 네, 열집의 그 열쇠를 지금 이제 따라잡기가 어렵다고 본 거고, 네, 또 중앙에 두터우면서 불리하니까 뭐 1인자한테 10집 이상 10집 불리함을 역전한다는 거는 뭐 무의미하다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쉽게 좀 행복을 했고요. 네, 제일 만만치 않은 지점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일까요? 일단 받아주는 것보다는 일단 네. 반발한다면 그냥 중앙으로 한 칸 뛰거나 아니면 손을 빼거나 뭐 그런 정도일 텐데 사실 좀 마땅한 수는 없죠. 이 초반에 좀 일찌감치 흙이 좀 기분 좋은 흐름이 되면서 그 뒤로는 좀 계속 네. 추격해야 하는 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이제 박정현 선수가 좌변에서 이제 패가 나는 과정에서 지금 박현수 선수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조금 약간 엉뚱한 실수를 하나 네. 했는데 그 부분을 일단 짚어줬고요. 반발을 하더라도 네, 상변이 아닌 좌변 쪽에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네. 근데 확실히 좀 베개 모양이 눌리긴 했네요. 네. 이 선으로 기어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1인자하고 두면 항상 초반이 가장 관건이다. 네. 처음에 나도 모르게 주눅 들어서 밑으로 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네, 오늘 영재 정상 기념대국은 흙불개 네, 오늘 대국은 역시 박정환 선수의 소리 없이 강한 면을 볼 수 있었던 네. 한 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국이 처음 시작할 때,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는데, 네. 항상 신예들이 초반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판을 망치더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바둑을 망친다는 표현이 뭐 대마에 잡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밑으로 주눅이 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늘 박현수 선수도 이 정상과의 첫 번째 대결에서
그 압박감을 좀 풀어내지 못하고 네. 초반에 실점했던 부분이 역시 좀 페인이 됐고요. 하지만 그 이후에 보여줬던 그 끈끈한 버팀과 잡혔던 돌을 패를 만드는 그런 놀라운 수익기 능력 네. 이런 부분은 역시 영재로서 이 박현 선수가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 오늘 대국에는 패배했지만 그래도 이 정상과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네. 박정환 선수와 대국을 했기 때문에 네. 또 감회가 새롭고 기억에 남는 한 판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마 또 10년 후가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때 아마 박현 선수가 또 후배들하고 대화할 때 또 이런 경험을 얘기하면서 좋은 추억을 또 간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박현수 선수의 대국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영재와 정상의 행보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